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또 관세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소리 없는 관세 취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뉴스를 살펴보면은 관세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무마된 게 확인이 되긴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미중 관련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네.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서서히 트럼프가 좀 입장을 좀 굉장히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외적으로 미국이랑 이제 화해할 것이다, 잘해볼 것이다 이렇게 막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뒤에서는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이렇게 막 관세 가지고 싸우고 일기 정부 때도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게 양국한테 모두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패권 전쟁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분석을 생각을 좀 공유하자면 결국 미국이 이제 원하는 거는 중국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이제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미국 역시도 애플이라든지 각종 이제 기업들이 생산 기지가 또 중국에 많이 있고 저렴한 이제 생산 비용을 통해서 높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가져간다든지 이걸 뭐 미국은 격하게 뭐 기술을 훔쳐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트럼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모종의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면 뭐 중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우리도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 그리고 뭐 미국들도 와가지고 중국 내수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거를 많이 좀 열어두겠다. 앞으로 좀 개방적인 입장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많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마약 문제도 있었지만 좀 가장 크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다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은데 내수를 통해서 중국은 이제 다른 국가들에 가가지고 많이 돈을 번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보더라도 한알령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던 기업들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 정부 때 트럼프 일기 정부 때도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내건 것이 뭐였냐면 중국의 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문을 열어 젖히느냐. 미국은 중국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공격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번 2기 정부에서는 중국이 이제 문을 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서로 좀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걸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이제 사실상 미국이랑 중국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유한 스탠스로 나아가게 됐을 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도 5월, 6월, 7월 이제 연달아서 기준금리 결정하거든요. 이때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할지라도 인하에 대한 뉘앙스나 분위기는 흘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갈등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다가 어느 정도 또 완화되는 스탠스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부각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물론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중국 때리기는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해운 관련해서도 네. 어느 정도의 운임비를 매기겠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중국산 선박에는 과도한 비용. 오늘 또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거지만 자동차 부품 해안에서도 중국 쪽은 여전히 145%. 네. 이런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기분 나쁠 만한 요인들은 중국 측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역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전히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미국에 조금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이 정도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우리도 문호 개방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되고요. 처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민하게 대응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대응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세부가 그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되는 즉시 바로 이제 미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국도 이제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었던 그 관세 있죠.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4월 초에 그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의 이상으로 이제 관세가 심각하게 이제 증가되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뭐 145%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관세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더 공격적인 관세 부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게 관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소된 건 아닌데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 우려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악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좀 소진이 됩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호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미 다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시장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러우 전쟁도 지금 제대로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러우 전쟁 시작되고 중동 전쟁 얘기 나올 때는 난리 났고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 악재라는 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처음에야 파급력이 엄청 셌고 저는 4월 초에 이 판넬 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이야기할 때가 사실상 그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세발 증시 하락 트리거는 물론 더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힘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강력한 관세는 매기기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인 지금 행보에서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많이 누그러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관세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아마 더 증가하기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